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총선을 9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 급거 귀국한 이낙연 씨의 정계 복귀 선언에 발작 버튼이 눌린 친낙계와 수박들이 벌써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철새들까지 가세하며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들이 이럴 줄 몰랐을 리 없지만 너무나도 빠른 대응에 헛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낙연 씨의 귀국을 이들이 목 빠지게 기다려왔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낙연 씨는 아마도 이들의 구세주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의회의 인물들도 갑툭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커밍아웃하고 나섰는데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처럼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귀국을 당 화합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급발진하고 나섰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술수를 부리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호평까지 해댔습니다. 여야 원로들이 앞장서서 이낙연 찬양을 시작한 건데요. 왜들 이러는 걸까요? 박지원 전 원장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1년여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이 전 대표에게 환영한다며 인사를 보낸 뒤 도착 메시지도 좋았고 많은 지지자들의 질서 있는 환영 행사도 일품이었다고 침을 튀어가며 칭찬했는데요. 박 전 원장은 이 전 대표의 귀국 행사에서 개딸, 낙달, 수박에 어떤 충돌이 있으면 큰일인데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당이 얼마나 성숙했나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민주당 혁신위가 돈봉투 암호화폐 관계부터 조사하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접수되면 가결, 포기각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등 산뜻하게 출범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귀국을 단합과 강한 야당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단합된 야당이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이라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개딸, 낙달, 수박을 추방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단합해 강한 야당인 민주당을 만들자고 목총을 높였는데요. 홍준표 시장도 자신이 만든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이 전 대표가 귀국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술수를 부리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한다며 대장동 몸통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마중 나온 지지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이는 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부터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했는데요. 문제는 무책임한 이낙연 씨의 작태인 거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빤스런하더니 이제서 돌아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겁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체 왜 이낙연 씨를 두둔하고 나선 걸까요? 그건 적어도 그의 등장이 자신들에게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건데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걸 어쩌죠? 이래서였을 겁니다. 압류. 이낙연 씨의 등장으로 천군 만마를 얻은 친낙계와 수박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나선 이유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놓고 비명계, 즉 친낙계와 수박들, 일부 철새들까지 불만 섞인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이재명 체제 평가를 혁신이 우선 의제로 요구해왔던 비명계로선 이 대표 선언을 혁신으로 규정하고 쫓아가는 모양새에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겁니다. 사실 뭐가 먼저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혁신을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그냥 또 꼬투리 잡기에 나선 거죠. 이들은 혁신이 제안을 따라가지 않을 경우 반혁신 분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낙연 씨의 등장은 향후 혁신위 활동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혁신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4일 혁신위가 전날 발표한 불체포 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쇄신안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혁신위는 출범 후 첫 쇄신안으로 당 소속 전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하고 향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가결을 당론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다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던 만큼 대다수 의원들은 혁신위 제안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비명계 일각에선 부정적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를 우선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온 만큼 혁신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어거지 논리였는데요.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혁신이 방향성이 틀렸다며 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평가부터 1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지 않나, 핵심적인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뚱맞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체포동의안 포기를 서약하도록 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지만 당 지도부가 결단해서 끌고 갈 일이지 혁신위가 제안할 일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데 혁신의 이름을 빌리니 당이 자정 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체제 평가를 건너뛰고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혁신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불만에 대체 왜들 이러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의 목소리는 이낙연 씨의 귀국에 맞춰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며 등장한 이낙연 씨. 여기에 이 여세를 몰아 반명과 수박들, 그리고 철새들까지 가세하며 아사리판을 만들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이낙연 씨가 있습니다.